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오늘은 좀 자극적일 수 있겠다 싶은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서울 부동산 불패입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8일이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도시주택 공급 점검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재 주택시장을 두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어딜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로 그곳을 말하는 거죠. 거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밝혔어요. 이를 위해 우선 도시 내 주택 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 부처 내 칸막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베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주택 공급의 대상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날 이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자리엔 관계부처 장관들이랑 주택시장, 세제, 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의가 열리기 한 열흘 전쯤이죠. 서울시에서는 빅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공사비 급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늘린다거나 공공분양을 한다던가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서울에는 이게 빈 땅이 없다시피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 공급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10가지나 되는 다양한 지원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잘 좀 해봐라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거냐, 사업성 보정 개수를 도입하겠다 이런 건데 현재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를 한계로 두거든요. 원래는 이 한계 내에서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급도 되고 하는 건데 지금은 공사비가 워낙에 비싸고 또 뭐 금리도 비싸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애써서 집을 지어봤자 남는 게 한 푼도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집값이 한 5억 조금 안 되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현행 용적률의 이 한계대로 지으면은 분담금을 한 5억 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너네들 특별히 우리가 기부 체납도 안 해도 되고 임대주택도 좀 덜 넣어도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좀 잘 좀 해봐.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특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여태까지 남들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결승선까지 가려면 중간중간 뭐 허들도 뛰어넘고 쪼그려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이런 장애물을 싹 치워주고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는 향후 2, 3년 후에 주택 공급이 시가 마를 정도로 공급난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파격적인 규제를 좀 풀어줘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만큼 시장이 안 좋냐? 놀랍게도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4월 첫째 주 발표한 아파트 주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어요.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 넷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인 뒤에 지난 3월 넷째 주죠. 18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전국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보이시죠? 서울 그래프는 오름세가 뚜렷하고요. 나머지는 기준선 0 밑에서 머물고 있죠.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소리, 이건 전국 부동산을 두고 하는 소리고 서울은 예외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거래량도 소폭이긴 하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2월 1824건을 기록한 후에 올해 1월 2568건, 2월 2471건까지 다시 증가했어요. 지난 3월에도 2810건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고요. 보시다시피 고가 아파트들에서는 신고가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삼성동, 서초구 서초동,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등에서는 기존의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름 한번 들어본 유명한 동네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파리가 날렸는데 최근에 이런 신고가 기록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자들이 더 몰린다, 이런 게 현장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런 고금리 시대에 비싼 아파트를 척척 사는 걸까 싶으실 거예요. 눈에 띄는 통계가 또 나왔어요. 바로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아파트 원정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서울 외 거주자 비중은 작년 10월 21.3%에서 올해 2월 23.5%로 2%포인트 올랐다. 참고로 집값이 한창 떨어지던 2년 전에는 외지인 매입 비중이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4% 정도 2년 사이에 오른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를 샀냐?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체 매매 중에 외지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관악구였습니다. 전체 거래 1242건 중 34.1%인 424건이 외지인 매매 거래였다고 합니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여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송파구에서는 외지인 거래 비중이 28.9%, 강동구 28.1%, 서초구 24.4%, 성동구 24.2%, 동작구 24.3% 등으로 사실상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 4명 중에 1명이 서울 밖에 사는 외지인이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서울 거주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서울에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부는 작년 1월 5일 날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를 해제했는데요. 조정 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됐던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주택 보유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추가로 붙는데요. 이런 규제들을 싹 걷어내니까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게 됐다,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부터 계속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값이 떨어지거나 멈춰있는 사이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 갭 차이를 줄이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매매 수요를 자극하면서 신고가 경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올린 영상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고수들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이죠. 3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낙찰가율 역시 전달에 비해서 1.4%포인트 상승한 85.1%를 기록했는데요. 낙찰가율이 8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와 서울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 부동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묶어왔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공언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서울 아파트 시장이 침체기에서 탈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랜 기간 하락하던 매매값이 2주 연속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기록들도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다른 곳과 달리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건데요. 지방에서의 원정 투자도 늘고 있고 갭 투자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 시장의 경우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나올 만큼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걸 봤고요. 네 번째, 이렇게 선행지표 등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냐라고 보기엔 다소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호황기 때에 비하면은 너무 좀 미미한 수준의 거래량이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엔 아직까지 표본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을 사기에는 아직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정부에서 시장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도 바뀔 가능성도 커지겠죠. 아무래도 부동산은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서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